안녕하세요. 영어를 가르치는 이승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제가 인사드리려고 학생들한테 우리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혹은 중간고사를 보고 난 뒤에 우린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하는가를 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이번 주에 순차적으로 개강을 시작을 했는데, 개강을 한 학교들, 아직은 이제 주말을 통해서 금토일에 개강하는 학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안내사항을 조금 공지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뵙게 되었어요. 사실 이번 영상 제목을 Your search and here, 너의 방황, 너의 탐색은 여기서 끝난다라고 이 옆에 제가 있습니다. 사실 머리가 많이 짧아졌죠? 예, 제가 미용실에서 잠깐 졸아가지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사진은 많이 달라서 우리 새로 들어오는 수강생들 아니면 기존의 수강생들이 선생님 포스터랑 많이 달라요. 알아요.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약간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좀 넓은 아량을 가지고 조금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본격적으로 녹화하게 된 이유가 이 기말고사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하고자 해요. 여기 위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의 슬로건들을, 상징들이 좀 있는데, 가장 이쪽부터 현암고등학교, 이제 기말고사부터 2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성북고등학교, 마지막 상영고등학교까지 이 각 학교의 1학년, 2학년 내신을 전부 영어를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좀 비장한 마음이 더 커요. 사실 중간고사 때도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사실 동영모의고사 제작이나 이 수업을 준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제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료 제작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는 시기를 열심히 보냈습니다. 사실 그에 맞춰서 성과도 잘 따라왔는데, 사실 제가 총평을 안 올려드렸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선생님은 뭐 어떻게 강의하는 선생님이지? 라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저를 소개하기보단 이번 중간고사의 성과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성북고부터 찾아볼 건데, 1학년은 1등급 배출을 하시고요. 당연히 했고요. 다수문항 적중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서술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성북고 2학년이 이번에 좀 총평을 올린 유일한 학교기도 하고, 저의 성북고 2학년 결과를 밴드를 통해서, 이제 명인학원 밴드를 통해서 조금 미리 봐온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있을 텐데, 서술형 전문항 유형 다 적중했고요. 그걸 통해서 1등급 및 성적 향상 수강생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사실 올해 2학년을 제가 처음 성북고를 맡아서 시작을 해서 학생들이 저한테 와준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사실 기존에 듣고 있던 선생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잘못된 점을 그 선생님들도 물론 잘 해주셨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저한테 와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저의 인연들이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그 믿음에 보답했다라는 생각에 사실 좀 만족감이 많이 큽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영고 1학년도 1등급 당연히 배출했고요. 객관식 고난도 유형도 적중했습니다. 그 고난도 유형이라는 건 상영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것도 맞고, 선지를 구분하는 것도 잘 가르쳐야 했으며, 이 지문이 혹시 몰라 변형까지 좀 대비를 했기 때문에 빈칸이나 어법처럼 배점이 높은 객관식, 그리고 그 외 다수를 다 적중했고요. 상영고 2학년은 제가 늘 1등급은 항상 배출하고 있고, 이번 성적 향상 수강생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또한 객관식 고난도 유형 1학년과 동일하게 적중한 유형이 많았고요. 마지막 저의 현암고 2학년은 1등급 배출 당연히 나왔습니다. 하나 틀린 친구, 두 개 틀린 친구 모두 제가 저희 학생으로 데리고 있고요. 객관식 유형으로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시험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을 정말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빈칸이나 어법, 순서, 주제, 많이 적중했기 때문에 저의 이번 중간고사 성과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중간고사의 성과라고 하면 이렇게 성적에 좀 치중해서 나는 1등급이 아닌데, 아니 나는 1등급이 아니어서 1등급만 있는 친구들 학원 다니기 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저의 주된 이 강사로서의 목표는 당연히 1등급으로 모두를 안착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맞습니다. 그거 하려고 학생들을 제 수업을 듣게 하고 제 수업을 통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영어에 자신감도 붙는 것까지가 제 목표인데, 그 전에 사실 제가 제일 만족하는 세 가지 카톡을 좀 갖고 왔어요. 운이 좋게 이번에 시험이 끝나고 많은 수강생들이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솔직히 말하면 본인의 기대보다 좀 만족을 못한 친구들의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강의실에서 보고 매주 혹은 수업이 없는 날에도 저에게 이렇게 카톡, 전화, 이제 메시지 같은 걸 통해서 새벽까지 같이 질의응답을 했던 친구들이 시험 당일에
제가 늘 직전 보강 때 해주는 말인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변수를 만나서 답을 고치거나 혹은 OMR을 밀려 쓰거나 했을 때 그 상실감을 제가 옆에서 보고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너무 슬픕니다. 사실 제가 대신 가서 봐주고 싶지만 법적으로 좀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도움을 줄까를 매 순간 고민하고 그걸 또 업데이트하면 수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제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민하던 찰나 사실 이쪽 카톡부터 잠깐 봐드리면 사실 이번 종강 기념으로 학생들한테 시험에 대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연락을 다 돌렸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 연휴 잘 보내라고 연락을 잘 돌렸는데 이 친구의 카톡을 잠깐 읽어드리면 우아쌤 감사합니다. 엄청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영어 많이 어려워했는데 쌤 덕에 성적 많이 올랐어요. 기말 때 더 열심히 할게요. 좋은 휴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합니까? 제가 시간 보이시나요? 여기 오후 12시 37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리 질렀습니다. 사실 이게 집에서 지른 게 아니라 이 육교를 지나가는 어느 길에서 저 카톡을 받고 우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면 사실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해요. 대형 학원 혹은 학원을 다녀서 내가 성적을 오를 수 있을까? 나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을까?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저랑 잘 맞는 학생이 분명 존재할 거고 저랑 안 맞는 학생도 존재할 건데 최소한 이제 제가 만든 커리를 믿고 따라왔을 때 이런 결과값을 느껴본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제가 강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고나 상영고나 이 현암고처럼 적중 문제가 많은데 사실 제가 문제를 적중했다고 해서 이렇게 적중했어야 자랑하는 걸 사실 선호하지 않습니다. 낯가림도 많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앞에 아무도 없어요. 인형만 이렇게 앉아놓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 시험을 딱 들어갔을 때 직전 보강 때 쌤이 말씀하신 거랑 너무 똑같이 나와서 소름이 끼쳤다는 카톡을 보고 저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실 제가 매번 적중할 거라고 학생들한테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중이라는 건 저의 노력과 저의 분석력과 그날의 운과 그날의 공기, 습도 이 모든 것들이 도와줬을 때 조금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데 사실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조건들이 저를 도와줬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내신 때 현암고부터 상영고, 성북고 모두 준비할 때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이 사실 제 3, 4월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을 직접 받았을 때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 친구는 사실 제가 카톡이 너무 짧아서 이렇게 좁게 나와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저한테 조용히 아무 말 없이 80.9점이라고 카톡만 딱 왔어요. 고생했다 제가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상 개구리 같은 최고라는 이모티콘 이렇게 보내줘서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타 학원에 다니다가 저한테 넘어온 친구이기 때문에 지난 성적을 좀 물어봤습니다. 2학년 친구인데 지난 성적이 60점대였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소리 질렀죠. 제가 소리를 좀 자주 지릅니다. 가끔 고성방가로 신고하고 싶은 학생들도 좀 있을 텐데 신고는 하지 말아주시고 60점에서 80점 오르는 게 사실 저의 수업보다는 학생이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시행했을 때 이런 결과값이 나와서 신나거나 행복해하는 학생들, 동기부여를 받은 학생들을 보면 네, 눈물이 살짝 맺힙니다. 울컥해서요. 그래서 너무 좋은 성과들을 이번 중간고사 때 겪어서 이 성과를 그대로 기말고사 때 더 나은 성과로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 학생들이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저를 통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와야겠구나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를 통해서 우리의 태도는 잠깐 점검할 건데 일단 중간고사를 봤을 때 총 3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간고사가 2학년 친구들은 1학년 동안 4번의 지필평가를 보고 사이사이 수행평가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본인 학교의 출제 경향이나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돼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잡았을 거야.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 1학년 친구들. 사실 이번 중간고사가 현암고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웠고요. 성북고 친구들도 풀 때는 좀 해볼만 했는데 채점했을 때 좀 멘탈이 나가는 경우로 출제가 됐고요. 상영고 친구들도 성북고랑 동일하게 풀 때는 해볼만 한데 그러다가 후반부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 부족과 함께 선지에서 헤맸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기말고사 때 이렇게 보완해야겠다라고 하는 개인 맞춤형 지침서입니다. 사실 제가 총평을 이렇게 좀 안 올리는 이유도
사실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문자를 많이 보내요. 너의 이런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선 이런 부분이 쌤 눈에 보여. 혹시 너도 그랬니? 그럼 학생들도 본인이 생각을 말해줘요. 그럼 그 생각을 추합해서 우리 기말고사 때는 이런 지침서를 통해서 같이 대비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 중간고사의 결과가 본인 만족보다 잘 받거나 혹은 만족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기말고사를 향해 나아가는 지침서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모든 이 지필평가 이 시험들은요, 다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각각의 시험을 잘 준비해서 이겨내는 방법을 권장드려요. 그 다음 두 번째, 학교별 출제 경향에 따라, 아니, 우리는 더 심화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중간고사를 다 같이 이렇게 봤기 때문에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도 학생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할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할 거라는 그 생각 잠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특별하게 더 멀리 더 빨리 잘 달려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우리 팀무, 저의 수강생들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학생들의 그 노력과 그 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저의 콘텐츠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더 심화해서 대비해서 완벽에 가깝게 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 혹은 2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본인의 시험 성적이 좀 안 나왔을 때 사실 너무 힘든 거 압니다. 저도 그 시기를 겪어오고 지나왔던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매몰되게 돼요. 해도 안 되나? 내가 노력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만 쓴소리 잠깐 하고 갈게요. 여러분이 노력한 거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들 수업 외워와서 단어 시험 보려고도 하고 숙제 어떻게 해서든 제출하려고 하고 복습 테스트, 쉬는 시간에 질문, 이 모습들을 보면 제가 봐도 노력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은데요. 사실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당일의 이 변수, 이런 것들이는 지나간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그날의 이 감정에 매몰되기보단 그날로 딱 끊어내고, 우리 또 운 좋게 이번 5월이 첫째 주가 연휴가 길었는데 연휴 기간 동안 내려놓고 푹 쉬시면서 다음 기말고사를 좀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중간고사 때 2학년 친구들은 이미 많이 경험을 해봤고 1학년 친구들은 이게 고등학교 시험이구나라는 걸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걸 통해서 전략적으로 압도적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이 마음가짐으로 기말고사를 수강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부분도 학생들이 다 마음속에는 있을 겁니다. 알아요.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때는 열심히 해서 등급 채울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게 실천으로 옮기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이 등급의 유지나 이 변동폭이 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팀무, 저의 수강생들이라면 이 마음가짐을 실천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내가 못했던 부분, 내가 실수했던 부분, 혹은 내가 잘해서 맞췄던 부분이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그걸 기말고사에 정립해서 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수업의 일정은 마지막에 제가 넣어놨는데 이 차시별로 계획을 좀 상세하게 좀 들어보시고 어떤 부분을 내가 보완하고 이 선생님 수업이, 이승무의 수업이 나한테 필요한 것 같아라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1차 시 때는 모든 학교 동일합니다. 각 학교 중간고사 기출을 통해서 객관식 선지 분석의 원칙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사실 1차 시 때 저거라면 학생들이 선생님 저희는 왜 진도 안 나가요? 진도는 2차 시부터 5차 시까지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중간고사에서 부교재의 일정 범위가 빠졌기 때문에 이후 범위에서 기말고사 범위를 예측하는 것까지 너무 강사 입장에서는 수월해지고요. 그런 다음에 뭐 외부 지문 부교재나 이 모의고사 지문이 추가됐을 때 더했을 때 넉넉 잡아서 2차 시부터 5차 시까지 진도를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1차 시 때 진행하는 저 선지 분석의 원칙은요, 사실 단순히 이렇게 내신에서 뿐만이 아니라 수능에서도 압도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영어 독해에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지문 분석하고 이 지문의 흐름을 공부하는 데 많이 매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변형 문제 풀고 싶어요. 지문 바꾼 거 풀어보고 싶어요. 어렵게 나왔을 때 풀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그걸 다 준비했을 때 선지에서 못 고르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지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지문이 아예 변형이 돼서 간접연계 형태처럼 다르게 나와도 내가 읽고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선지에 대한 분석 원칙을 강력하게 좀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이제 저의 이 수능 수업에서 다루는 원칙, 이 선지를 고르는 원칙을 먼저 수업을 하고요. 이번 중간고사 때 학교마다 좀 어려웠던 객관식 유형, 그 다음에 어법에 이어서 그럼 마지막 이제 평가원이나 수능이나 이 좀 어려운 문제설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걸 직접 체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숙제를 풀어오고 1주차에서 2주차로 넘어가기 전까지 저걸 체화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 다음에 학교 시험 범위 진도를 나가 복습 테스트를 볼 건데요. 사실 2차시부터 5차시까지 보는 복습 테스트는 이 지문의 변형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최적의 상황을 대비시키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시켜서 내가 그런 것까지 이겨내고 이렇게 내가 못 봤을 때 혹은 잘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될까를 가르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최악의 난이도로 매주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진도에 따라서 단어 시험도 볼 거고요. 그걸 통해서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2차시부터 5차시까지 내가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딱 파노라마처럼 정리가 되는 과정을 저 시기 때 마무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와 좀 차이점인데 원래 동형 모의고사를 제가 2번 정도 봤습니다. 극고난이도, 최고난이도, 그 다음에 실제 학교의 N년차. 저는 보통 5년차, 5개년의 이제 문제들을 좀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8개년까지 좀 분석을 하는데요. 그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 각 학기별 지필평가에서 가장 적합한 난이도라고 판단하는 2회차. 그렇게 해서 2가지를 봤는데 이번에는 총 3차시 볼 겁니다. 예. 1차시 때 최고 난이도 볼 거고요. 2차시 때는 섞어서 볼 거고요. 3차시 때는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기말고사 성적을 예측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이렇게 낼 거다라고 하는 저희 연구실 데이터를 총집합한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 학교는 지문 변형이 좀 있어서 그것까지 대비하나요? 네, 무조건입니다. 저는 원문 그대로 외우는 공부법을 선호하지 않아요. 사실 원문을 외운다라는 건 이제 중학교에서 좀 허용이 됐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단순히 내신뿐만이 아니라 내신에서 변형도 좀 잘 다루고 그런 와중에 내신을 챙겨가면서 수능까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저의 내신 수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동형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이 1차시부터 8차시까지의 과정을 거친 수강생들이 실제 시험에선 압도적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시별로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 동형 모의고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이번 시험 적중 성과를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 동형 모의고사에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직접 출제하고요. 제가 해설도 직접 쓰고요. 거기서 복습 포인트, 주요 어휘 다 제가 직접 정리합니다.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 이름을 걸고 만들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한테 내가 이거 적중했어 라는 말은 안 할 거예요. 사실 너무 좋은 결과인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내가 적중했어 라는 말은 사실 신뢰를 주기보단 선생님의 성과를 자랑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중이 없더라도 아이들이 어떤 난이도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게 이 동형 모의고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험 현장의 멘탈적 요소까지 고려해서 출제를 할 거예요. 사실 난이도가 좀 평이해지거나 아이들에게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것 같다는 문제 구성에서는 시간 단축할 겁니다. 그래서 초조함도 느껴보고 내가 그 초조함 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출제했는지까지도 풀었는지까지도 한번 경험을 시켜서 이것까지 고려해서 출제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동형 모의고사는요. 회차별 난이도 편차에 따라서 이렇게 초고난도부터 평이한 시험까지 모두 다룹니다. 사실 이거는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데 일관된 난이도만 이렇게 계속해서 풀었을 때 학생들한테 어려울 겁니다. 단순히 초고 난이도까지만 풀었을 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만 풀었을 때도 멘탈이 안 잡힐 거예요. 나 했는데 이거 왜 자꾸 틀리지? 뭐가 어려운 거지? 내가 틀렸으니까 어려운 거다. 이런 사고 과정, 이런 구닥다리 과정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난도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해설 강의까지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따라와 주시고 저희 동형 모의고사 1차시부터 8차시까지 직전 보강까지 다 한 친구들이 실전에서 더욱 강력해진다는 거 제가 매년 보는 이 성과,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성과들을 통해서 강력해진다는 거 이 실험처럼 입증 끝냈고요. 실전 적용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기말 내신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아까 이 강의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암고 1학년이 추가가 됐어요. 사실 현암고 1학년 친구들 이번 중간고사 때 많이 멘탈이 갈렸을 겁니다. 서술형 30자 이내로 쓰라는 문제부터 그렇고 객관식도
나는 원문을 잘 공부했는데 변형 포인트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거 저도 공감해요. 사실 1학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힘든 시련을 줬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랑 함께라면 그거 이겨내도록 제가 더 많이 준비하고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상영고 1학년은 화요일, 상영 2학년은 금요일, 매주 1회차고요. 주마다 1회 수업하고 1학년은 이미 개강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2학년은 금요일 날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북고 1학년은 월요일 5월 4일에 연휴 기간에 먼저 개강을 끝냈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 7시부터 10시 이번 주 일요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저희 새로운 현암고 1학년 수업 매주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 동일한 중간고사 시간대 그대로 갈 거고요. 동일한 시간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동일한 퀄리티가 아닌 승무쌤 믿고 따를 수 있겠다는 거 제가 결과로서 증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간도 바뀌지 않았고 내가 승무쌤이 어떤 쌤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 번 더 이 영상 맨 앞으로 가셔서 보시고 좀 괜찮은데? 혹은 나랑 안 맞아.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마지막 우리 현암고 2학년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북고 2학년과 마치 일요일 날 개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마지막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좀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중간고사 보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모든 시험은 실제 시험에서 보는 여러분에게 늘 어려운 게 맞아요. 내가 아무리 쉽게 느꼈어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게 분명 존재했을 거고 내가 아무리 어려웠어도 나를 기쁘게 해주는 맞추는 문항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의 성공이 저의 성공이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늘 말해요. 우리 직전보각 종강 인사를 100점 맞아서 쌤 유명하게 해줘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쌤 너무 속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먼저 성공을 하면 이게 저의 물질적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카톡처럼 길에서 소리 지르는 저 그 희열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번 기말고사 때 여러분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도록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나아갑시다. 사실 제 수업을 들을 때 저희 수강생들이 고마운 점이 저를 온전히 믿어줘요. 이번에도 저에 대한 믿음 보답할 테니까 우리 너무 고생 많았고 기말고사 때 좀 더 힘내서 열심히 달립시다. 우리 그럼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